한국은 낭만 영화에 등장하는 시적인 자연 풍경이나 거대하고 대규모의 건축물, 독특한 문화와 음식으로 유명한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다. 한국은 웃음만 나오는 나라네요. 한국 휴게소에 들른 미국 여성이 기겁한 이유. 여기 한국 고속버스를 탄 미국인 관광객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러 구경을 하는데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풍경에 놀라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살고 있는 아멜리아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 한국에 다녀온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제가 한국에 간 이유는 한국인 친구 소연 때문이었습니다. 소연과 저의 인연은 정말 신기하게 이어졌는데요. 소연이 미국에 왔을 때 먼저 제게 말을 걸면서부터 였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어눌하게 사용하는 아시아인 여성이 저의 방탄소년단 굿즈를 보고서 자신도 방탄소년단의 팬인 암이라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도 너무 반가워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나이도 같아서 친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저에게 영어를 배우고 저는 소연에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서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관계로 성장했죠. 결국 저는 소연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아서 굉장히 친숙한 곳 같았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매우 발전된 모습들은 저의 생각대로였죠. 특히 인천공항은 길을 못 찾을 정도로 거대한 공항이라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이면서도 미국 이상의 크기를 지닌 공항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항 철도를 통해서 소연이 있는 서울로 향하는데 오직 지하철만으로 향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버스도 타고 차도 타며 이동을 해서 주변 경치를 보고 싶었는데 전철을 이용하니 창밖 풍경들이 조금은 색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건물의 뒤편이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약간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지도상으로 인천을 지나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다른 풍경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빈 땅들이 많았고 공사 중이라 조금은 어수선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소연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지하철을 갈아타기도 하면서 무사히 도착했고 드디어 서울의 땅을 밟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어수선했던 풍경들은 역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한국의 서울은 많은 차들이 꼬리를 물며 지나다니고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이런 북적이는 풍경이 너무 좋아서 미국보다 한국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소연을 만나서 함께 해수욕장을 가기로 했는데요. 일단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에 대천의 수욕장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소연의 말로는 대천의 수욕장이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해수욕장인데 머드 축제도 하고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그곳으로 향하기는 아쉬우니 오늘은 서울에서 실컷 놀려고 했던 것이죠. 서울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건대 입구라는 곳에서 굉장히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소연과 여러 술집도 가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길거리를 걷는 풍경도 보았습니다. 여성 혼자서 이 시간에 돌아다녀도 아무 무서움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부러웠죠. 그리고 술집마다 사람이 꽉 차 있었고 인기가 많은가 개는 줄까지 서고 있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길거리에 사람이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꽉 끼어서 지나다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름이다 보니 정말 짧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 그러한 노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이 개방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멋진 차림의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 구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4시 음식점과 편의점들도 정말 여기저기 많이 있었고 저희는 정말 새벽까지 돌아다니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저희는 대천의 수욕장으로 향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전 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으라고 했죠. 한국전 지역이라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 어디든 곧바로 떠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곳이 한국에서 집값이 비싼 지역이라고 하던데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죠. 어쨌든 저는 소연과 함께 대천의 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서울에서 불과 2시간 정도면
한국에서 핫한 해수욕장에 도착할 수 있다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불과 하루였지만 서울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던 상태였는데 교통까지 완벽하다니 너무 좋았죠.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소연과 방탄소년단 이야기도 했고 오늘 대천해수욕장에서 있을 페스티벌도 기대했죠. 소연이가 방탄소년단의 팬이기도 하지만 우원재라는 가수를 좋아해서 그를 함께 보자고 하기도 했어요. 또 보령 머드 축제도 즐길 수가 있어서 정말 너무 기대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이상한 곳에 정차하는 거예요. 그때 잠시 졸고 있었는데 웅성거리는 소리에 깼더니 모두가 일어나고 있었죠. 벌써 도착했나 하고 소연과 함께 내렸습니다. 소연이는 너무 자연스럽게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곳은 알고 보니 한국의 휴게소였습니다. 확실히 미국의 휴게소와 너무 달라서 도대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였죠.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무언가 정신이 없는 분위기라 적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버스로 돌아가는데 소연이 저를 마구 부르면서 저기로 가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휴게소에서 강도를 만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서 빨리 휴게소를 떠나고 싶은데 버스의 문은 계속 열려 있고 소연은 휴게소를 구경하자면서 저를 잡아 끌고 너무 불안하기만 했죠. 그런데 소연을 따라가니 너무나 익숙한 로고들이 보였고 소연이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디다스, 나이키 등의 의류도 판매하고 있었고 각종 브랜드의 옷을 판매하는 아울렛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은 아디다스나 나이키 등의 의류도 판매하고 있었고 각종 브랜드의 옷을 판매하는 아울렛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무슨 휴게소에서 옷을 팔면 누가 여기서 그걸 사고 앉았나 생각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옷을 고르고 구매하고 있었으니까 다. 소연은 잠깐만 구경하자면서 옷을 대보기도 하고 신나 보이더라고요. 정말 생소한 휴게소의 풍경에 뭔가 싶었는데 소연의 걔 나중에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횡담도 휴게소는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휴게소라고 경치도 무척 좋고 아울렛도 있으며 식당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라고요. 아니 한국은 무슨 휴게소까지 완벽한가요? 꽤나 많은 나라를 다녔다고 자부하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이런 장소가 있는 나라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이후에 무사히 대천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잡은 숙소에 짐을 풀고 가벼운 복장으로 해수욕장을 가니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죠. 정말 몸이 좋은 남자와 여자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활기가 넘쳤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머드팩도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 구경을 실컷 했던 것 같아요. 머드팩을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저녁 무렵까지 있느니 가수들이 나와서 콘서트도 하고 최근 들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냄새가 나고 바닷물에 찌든 옷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소연은 그걸 대강물로 헹구어서 모래만 깨끗하게 제거하고서는 근처에 있는 셀프 빨래방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곳도 있냐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셀프 빨래방이 있었고 그곳에서 빨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해수욕장 근처에 빨래방이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빨래도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탄 버스와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한열에 좌석이 3개밖에 없는데 좌석에는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고 의자도 굉장히 편했거든요. 뒤로 젖혀도 뒷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마치 초인류 좌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이러한 버스는 우등버스이고 아주 흔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운이 좋게 타게 되었던 거죠. 정말 살면서 이런 버스는 타본 적이 없는데 일반 버스와 가격 차이도 거의 없어서 굉장히 만족했어요. 마치 대우를 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횡담도 휴게소를 들러서 서울로 향했는데요. 이번에는 소연과 횡담도 휴게소를 가서 식당가에 가기로 했습니다. 소연이 가리키는 곳에는 달꼬치와 통감자, 소떡소떡 등 다양한 간이 먹거리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도 고프고 먹고 싶은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주문했죠. 그런데 왜 소연이 휴게소에 들르면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어제 휴게소에서 먹지 못해서 한이 되었다면서 둘이 마구 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버스에 타기 전에 전부 먹자면서 저희는 불과 10분 동안 달꼬치와 통감자를 전부 해치웠죠.
정말 신기했던 것은 주문을 하자마자 아주 바로 음식을 주는 시스템과 먹기 좋은 포장으로 음식을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버스가 출발하기도 전에 전부 먹을 수 있었고 버스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냄새를 풍기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확실히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던데 그 문화를 직접 경험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다시 돌아와서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즐겼고 송녀과 정말 즐거운 추억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었는데 소연과 한국 휴게소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은 것은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휴게소처럼 약간 무섭다는 인식도 없고 화장실도 깨끗하며 빨리 나오는 맛있는 음식도 팔고 또 아울렛까지 있는 휴게소가 세계에 굉장히 드물 거예요. 이런 행복한 나라에서 살았으니 방탄소년단과 같이 엄청난 가수가 등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강도 굉장히 멋지고 주변에 큰 궁궐도 있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밤거리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 구경은 물론이고 음식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극히 드물 거거든요. 미국인인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한국은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인 것이 분명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제가 보내드린 사진 몇 장을 보시고는 안도하셨어요. 한국의 밤거리 사진, 횡담도 휴게소 사진, 대천해수 욕장 사진, 지하철 사진 정도를 보내드렸는데 미국보다도 좋은 나라인 것 같다면서 부모님도 한국에 꼭 와보고 싶다고 하셨죠. 미국인들의 인식 속에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과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들이 직접 와서 보면 정말 많이 놀랄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한국과 아시아를 보는 시선이 바뀌셨거든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던 안전에 대한 부분부터 미국보다 더욱 선진화되었는데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심지어 미국의 외할머니 댁이 시골인데 그곳에는 밤에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가끔 밤에 총소리가 들리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휴전 중인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총소리는커녕 웃음소리만 나거든요. 총을 소지하지도 못한다고 하니 더욱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이번 여행에서 소연이가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덕분에 한국 이곳저곳 구경을 잘했죠. 한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이고 볼거리가 풍부한 나라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